거죠. 네, 그다음 네. 이제 저희 바로 이 여론조사 좀 보니까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MBS 이재명 대표가 31%, 김문수 장관이 11%, 홍준표 시장이 7%, 오세훈 시장이 6%, 한동훈 전 대표가 5%가 나와서 사실상 지금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은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고요. 김문수 장관이 한 10%대가 유일하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 6, 7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7, 6, 5 해서 원래는 한 오홍 뭐 이렇게 되는데 홍오한이 됐네. 이거 불길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네. 다른 지표가 많아요. 다른 자, 지표들이. 요 조사에서는요. 탄핵 기각 전망이 네. 전주에는 28%였는데 네네. 38%로 올라가 있어요. 10%나. 네. 오.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네네. 여론조사는 항상 선착순이다. 네. 전화 면접도 선착순입니까? 다 선착순이죠. 1000명 차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좀 과표집될 가능성이 거의 막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12월 막 1월 막 이럴 때 1월이죠. 1월 그때 막 이제 갑자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막 할 때 뭐 여의도연구원이나 다른 이제 여론조사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24시간 걸릴 게 막 6시간 만에 차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 동안 찾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시간도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먼저 찾는 섹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지역이나 이런 거가 먼저 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걸 보자. 자, 그럼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게 뭐 1000명을 갖다가 뭐 우리가 뭐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그 정치의 고관여층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가 오면은 내가 꼭 뭐 어떻게 받을 누구를-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요. 예. 끝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서 금방 차게 되고 이 사람들 위주로 이제 표본이 잡히게 된다는 말씀인 28에서 거예요. 38이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전화를 받을 의욕을 북돋았으니까 전화를 더 받는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윤 대통령 지난 주말에 그 구속 취소. 구속 그거라고 취소됐던 거. 볼수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금 MBS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과표집이 됐는데도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 비슷해요. 567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큰 그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MBS를 폄훼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야 돼. 그렇죠. 항상. 예. 딱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갤럽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갤럽 기준. 네. 내일이면 또 나오잖아요. 그걸 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갤럽 보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1%가 15%가 됐어요. 예. 근데 요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네. 그러면 또 이게 뭔가 그럼 또 보면 이렇구나 이런 게 또 나와요. 그걸 다 보잔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숫자만 보시지 마시고. 그러네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일 좀 나올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받을 수 네네. 있어요. 다만 왜 네. 제가 갤럽을 기준으로 삼냐면 네. 갤럽은 뭐 이 MBS도 저 면접 조사일 텐데 네. 갤럽의 면접 조사가 역사가 오래돼서 이 볼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기준치가 네. 쭉 형성이 되어 왔어요. 과거 대선부터 해서 막 97년 대선부터 쭉 와 있던 회사라 네네. 제 생각에는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MBS보다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MBS보다 MBS도 일단 4개 회사가 합쳐진 건데 2회사씩 번갈아 해요. 예, 그렇습니까? 전주는 2회사, 요번 주는 2회사. 이렇게. 4개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둘씩 돌아가면서 또 하는군요. 한 회사가 아니라 4개가 연합을 해서 2개가 짝져서 자 1, 2번이 이번 주, 3, 4번이 다음 주, 1, 2번이 다다음 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좀 그래. 그러네요. 약간 갤럽과는 동질성이 또 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네. 회사가 이게 네. 뭐 4개가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컨소시엄인데 4개가 그러네요. 한꺼번에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런 맹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은 해요. 그러나 그래도 MBS 뭐 그렇죠. 많이 신뢰도는 이용할 좀 수 높은 있으니까. 편이니까요.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인데 근데 이제 그 42%에 비해 가지고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의 어떤 그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이 호감도라고 할까? 이거는 그다지 높지가 않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다 될까요? 합쳐 29잖아요. 그러니까요. 10%가 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유보죠, 유보. 모르겠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네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갤럽은
모르겠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중요해요. 네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모르겠다가 35 막 그래요. 34 막. 3분의 1 이상이 안 정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언제 정할 거냐? 그렇죠. 윤 대통령 탄핵 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때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되냐 이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데 탄핵이 기각되면 뭐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선은 27년 3월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인용이 되면 그럼 이제 그때 돼서 어떻게 바뀌냐를 보는 거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이제 그 취소가 되면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대표의 격차가 확 그냥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외로 그다지 막 그렇게 벌어진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11% 정도 나온 게 보시면 이제 여기 댓글에도 보면 왜 나는 전화가 안 오냐. 전 국민에서 1,000명이에요. 1,000명. 아,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역별로 뭐 대구 경북 100명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네네. 전화가 올 확률이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그냥 전달을 해볼게요. 네네. 우리가 맹목적으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 해보죠.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 중에 얼마나 될까? 어.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여론조사 하나 있었던 게 네. 저희 당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 구로구청장에서 당선이 됐어요. 갖고 왔는데 그분이 자기 회사 주식 백지 신탁해야 돼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팔겠다고 사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재보궐이 생겼어요 이번에.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당은 공천을 안 했어. 민주당, 자유통일당, 뭐 이렇게 이제 조국신당 뭐 이런 사람들만 네네네. 나온 거예요. 우리 당 후보가 없어. 네네. 그래서 구로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우리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를 봤더니 국민의힘 그렇죠. 지지층이라고 하는 섹터에서 네네. 자유통일당 후보에게 찍겠다고 한 사람이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15? 27 나왔어요. 27. 그 얘기는 네. 국민의힘 사람 중에서 지지층 중에서 네네. 자유통일당이라고는 거기를 극우라고 할게요 그냥. 그렇죠. 극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27이다. 27%. 저는 그거가 최대치라고 봐요. 꽤 많네요. 그래도 27%면. 지금 15는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가장 적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아 진짜요? 27이면요. 네네. 충분히 괜찮은 수치예요. 제 입장에서는. 뭘 해석함에 있어서. 그밖에 안 되네. 그럼 이 27이 네네. 김문수 장관한테 갈 수도 있고 홍준표 시장한테도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말씀 들어봤을 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내가 국민의힘이라고 답하면서도 자유통일당을 찍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극성인 분들인 건데. 그렇죠. 웬만하면 안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한 27%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국민의힘 그게 내에서 최대치라는 거예요. 최대치. 없으니까 찍겠다. 우리 당 뭐 합리적인 사람 누구 있으면 찍겠다 하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찍어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보다 적을 겁니다. 그렇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 어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겐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추측과 추측. 굉장히 비슷한 숫자가 나왔어요. 27%가. 그래서 너무 이 광장의 열기 막 이런 거에 막 영향받거나 또 영향을 너무 받아서 위축되지가 할 필요는 없다. 해봤자 최대치가 지금 이런 순간에서도 27% 정도밖에 안 된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영향받으면 김문수 지사가 11%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훨씬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 보시자.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세 분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 결로 가고 계시고 4명 중에서 한동훈 대표만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또 어떻게 중도층이나 상식적인 보수 분들한테 받아들여질지도 한번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